네, 오늘 일발장전 아이디어는 이 상하이 봉쇄의 나비 효과라는 주제이긴 합니다. 뭐 상하이 봉쇄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차가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뭐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니까. 실제 그 미국에서 그 대학 졸업식에 학사모라고 하나요? 이 사강모?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중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많거든요. 네, 사강모가 없어갖고 졸업식에 야구 모자 쓰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뭐 생필품인 두루마리 휴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산품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에 이제 분유대란까지 갔는데 이 분유대란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에버트라는 회사가 FDA하고의 그 어떤 분쟁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는 해가지고 숨통은 튀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분유대란의 궁극을 뒤집어 올라가면은 이것도 중국과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뉴스는 이런 학사모나 뭐 두루마리 휴지는 사실 3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의료계에서 조영제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제가 뭐냐면은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발광을 하는 약간 인체 내에서 그래서 뭐 심장 주변과 막힌 동맥을 찾거나 뇌졸중 진단하거나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할 때 스캔 기능 한다고 하죠. 스캔 기능. 스캔 그렇죠. 몸 속에 여러 가지 이 핏줄 네. 그렇기 위해서 조영제를 써야 되는데 이 MRI나 CT용 조영제가 미국에서 지금 품깁니다. 이유가 내용을 보시다 뭐 연관성 기업은 동국제약인데 그 GE 헬스케어가 전 세계의 이 마켓쉐어 30%를 차지하는데 이게 상하이 공장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가동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6월 말이나 돼야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미국 의료계에서 조영제가 없어갖고 CT 촬영을 긴급한 것들을 뒤로 밀어놓고 아주 긴급한 것들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인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국내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은 GE 헬스케어고 국내 조영제는 동국생명과학이 1위입니다. 이 동국생명과학은 동국제약의 자회사예요. 2위부터 4위가 외국계인데 말씀드렸던 GE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엘, 그다음에 독일의 괴르베 이런 회사들이 2위부터 4위입니다. 국내에도 조영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를 수출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간암을 진단할 때 이 조영제가 특수하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질병은 다시 존재하고 간 기능과 관련된 진단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영제는 상당히 알짜배기 품목인데 동국생명과학이 거의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아마 기업 공개를 할 겁니다. 동국제약은 많이 세간에서 이야기들을 안 하죠.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제 실적 내놨습니다. 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의 호실적을 내놨고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의 IPO도 예정되어 있고 동국생명과학의 주력 제품은 조영제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조영제의 필수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 방사성 의약품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은 의학 쪽에 또 전문 지식이 또 많으신 우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정태근 팀장의 얘기. 사람들 믿겠어요, 그러다가. 진짜잖아요. 네?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네. 그 오늘 주제를 제가 받고 그 어렴풋하게 예전에 그 항생제 관련돼서도 그 코로나 때 한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 이후에 그 의약품 대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약품 대량 제조를 그 오프쇼어링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업무 위탁해가지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R&D 개발은 미국 본토에서 하고 있고 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생산은 전반적으로 중국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또 이제 조영제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 또 항생제 관련돼서 또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뜻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은 그 미국 항생제 수입의 40%가 거의 한 4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의존도가 이 부분도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보령도 있고 뭐 삼성제약도 있는데 그중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어저께 보니까 장중에 12%가량 상승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조영제도 마찬가지만은 또 조영제 또 이게 또 이슈가 되게 되면 또 연관해서 또 다른 뭐 항생제도 그렇고 의약품이 또 이슈가 또 연결고리로 도미노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중국이 보니까 전 네.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생산하자 소비하는 국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에 한 75%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조영제뿐만 아니라 또 항생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 항생제와 연관된 기업인 삼성제약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레보플록 4신정 요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현재 중국에 한 52%가량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의존도가 더 높은 게 그 클로람페니콜이 90% 그리고 테트라 시클린이 93% 정도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100% 전량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쭉 둘러봤는데 그 중에서 삼성제약이 좀 들썩거리길래 그래서 네. 페니실린 관련주로 삼성제약 이렇게 아주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지만 이 OTC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네. 상비약을 많이 그쵸. 사 놓아요. 그게 네. 뭐 사재기의 개념은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 같은 네. 경우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WHO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백신을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 변이가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가고 그렇죠. 또 퍼질까봐를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체제 붕괴까지 오게 되면 만약에 뭐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일반 의약품에 대한 이 제약 회사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좀 뭔가 좀 크게. 맞아요. 네. 이 사실 이제 동국제약 같은 이런 이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네. 아까 이제 뭐 삼성제약, 보령제약 뭐 말씀 다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가 2018년, 2019년에 뭔가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한번 슈팅이 한번 그 들어왔었다가 성장 동력을 이제 코스메틱, 그렇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이나 뭐 뭐 헬스케어 제품들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것들 쪽으로 확장을 많이 했죠. 이 사실 요즘 채널 보면은 뭐 홈쇼핑 많잖아요. 센텔리안, 네, 네, 동국제약 마데카. 거, 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좋았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다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게 그렇죠.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면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병의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OTC, ETC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동국제약이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15%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 10%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딱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바로 지금 회복이 좀 됐거든요. 1분기는 약간 좀 특수가 있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히려 폭증을 하면서 약국 방문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병의원에 방문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제 이익률을 아주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사실 전망치보다 거의 한 15% 이상 더 잘 나왔어요. 한 네. 235 정도 이제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좀 해소됐는데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태니까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좀 볼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동국제약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요즘에 이제 조금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원래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센시아 네. 요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또 이제 압박 밴드 센시안이라는 압박 밴드를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고 마데카솔 활용해가지고 마데카 패치 그다음에 이제 인사돌 활용해가지고 덴트릭스 네. 요렇게 이제 헬스케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 제품들이 조금 이제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요런 쪽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이제 온 오프라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채널을 확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OT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한 15에서 20%까지 관리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봤을 때 올해 이제 이익률이 아주 빠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렇게 보고요. 조금만 좀 덧붙여 드리면 뭐 논의 얘기지만 요즘에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그 HLB가 네. 간암 적응증 이제 임상 3상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1차 이제 유효성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적합한 결과를 좀 도출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약간은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요거까지 조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워낙 보수적인 그
회사라서 이게 막 그 보도를 많이 안 맞아요. 해요. 네. IR 잘 안 하죠. 잘 안 하시죠. 네. 네. 저야 이제 뭐 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네. 자, 하여튼 동국제약은 힘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이슈가 또 등장을 해서 같이 이제 덧붙여서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네.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저기서 지금 다 비료 얘기 뭐 밀가루 얘기할 텐데 네, 우리는 네. 조영제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나? 네. 아 근데 사실 시장에 이제 좀 그런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동국제약도 뭐 한 이틀 동안에 주가 조금 반등 들어왔잖아요. 바닥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 장전 여기서 마무리하고